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문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제법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말을 했네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경고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비핵화. 국가 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위 산업 기술 협력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방위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오겠다 그 말이거든요.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와야 방위 능력이 강화되지 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 핵심 내용.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헌화하고 한국전 발발 67주년을 기렸다.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이제 그 장진호 전투 기념비 가서 헌화한 것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이 전쟁 포화에서 맺어진 지 60년이 지났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동맹은 평화 안보의 초석이다.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의 평화 안보의 초석이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을 했고, 이 우리 한미 동맹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의 평화를,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정권, 이렇게 하고요.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확실하고도 굉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자국 국민들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 뭐 자기 형도 막 죽이고 고문부도 막 죽이니까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막 확실하죠.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입증되어 왔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를 했다. 굶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는 얼마 전에 그 북한 정권이 미국의 훌륭한 오토 원비어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목도했다. 원비어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과의 이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오바마 정부 때까지 전략적 인내를 했는데 그 실패했다 그랬고요.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 전략적 인내 끝났다. 이제는 행동밖에 없다 이거죠. 행동밖에.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 영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있는 국가들에게 북한의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한테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혹은 촉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좀 더 빨리 북한이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좀 더 빨리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미국은 미국이라는 자국을 늘 항상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다. 이러한 공약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항상 협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한국을 방어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미국이 너무 많이 부담하니까 한국이 좀 더 내야 된다고 이렇게 돈 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공정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한미 무역협정 FTA죠. 한미 FTA 이것은 2011년에 체결됐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0억 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미 무역 협정 FTA가 체결된 후에 미국이 110억 불 이상 무역 적자 봤으니까 미국이 너무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좀 더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FTA 협상 다시 하는 거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시 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하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나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의 철강을 수입하지 말라고. 중국 철강이 싸니까 그걸 중국이 덤핑 수출한다고 보거든요. 가격을 막 자기 마음대로 깎아가지고 다른 나라 철강 못 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덤핑이라고 그러죠. 이런 수출을 허용하지 말라는 건 중국 철강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응? 말라는 얘기잖아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하죠. 아주 큰 타격을 입은 거죠. 큰 타격을.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대접은 융숭하게 받았습니다. 만찬장까지는 좋았습니다. 만찬장까지는. 뭐 기자들 논평하는 거 보니까 만찬장까지는 100점이다. 100점. 아주 화기애애하고 높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도 몇 번씩 하고 아주 격이 없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 줬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호의는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회담에 들어가서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싸늘하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은 싸늘했다. 이렇게 평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 내용이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싸늘한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살만해졌지 않냐. 그러니 앞으로 미국이 한 개 주면 한국도 우리 미국에게 한 개 주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미국이 계속 손해만 보고 무역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이제 그동안 FTA로 우리가 좀 이익을 봤지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대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강대국이 손해보고 우리가 약속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려울 때는 뭐 봐줄 수 있어요. 원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게 손해보게 하면 미국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오를 하고 어차피 미국과 비슷하게 남길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 요구하니까 한국으로서는
아이고 참 세게 나오네, 싸늘하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라수. 두 번째가 싸늘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까불면 국물도 없다. 그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까불면 우리에게 까불면, 미국에게 까불면 국물도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을 보면 애들 말로 하면 너무 까불었거든요. 미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이 행동을 하고 사드 배치 지연을 시키고 뭐 법을 어겼다는 것이 뭐 미국 측에서 어긴 것처럼 오해될 정도로 막 말을 하거든요. 미국이 당장 우리는 법절 제대로 했다고 막 발표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시위대가 막 미군 출입 차량을 검문을 해야 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또 사드 배치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면서까지 시위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항의를 막 하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북한에 대한, 북한 핵무기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은 핵 포기, 미사일 포기를 전제로 대화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중단만 해도 대화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입장을 무시해버린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다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인도주의적인 것까지 다 못 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도주의 명목으로 뭐 그냥 몇십 개 단체가 북한에 막 퍼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버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버렸죠.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화를 낼 때 욕까지 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욕을 퍼부어대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볼 때 그래도 이 정도로 정상회담이 끝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미국이 강하게 나온 걸 알고, 미국이 화가 잔뜩 난 것을 알고 이제 친미 발언을 하고 친미 행동을 했거든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또 하나는 기업가들이 동행해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많이 세워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첫째 목적은 미국인들의 일자리 마련해 주는 건데, 그동안 FTA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일자리 많이 뺏겨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녹슨지대라고 하는 미국의 공장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가들이 가서 미국에 공장 많이 세워준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업가들 되게 안 좋아하고 대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업가들은 또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 또 삼성이 제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기업가들이 돕지 않으면 정치 못한다 그래요. 기업가들의 그 넓은 발로 다 이렇게 마쿠에서 교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정치가들 가지고는 도저히 외교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유재 대표가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많이 누그러뜨려 놨기 때문에 그나마 공개적인 망신은 안 줬죠. 공개적인 망신은 안 주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공개적으로 망신을 안 줬습니다. 아주 예의를 다 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논평가가 말하기를,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값을 비싸게
불렀다,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접은 잘해줬어요. 그리고 아주 그 음식값을 엄청 비싸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명분은 주고 실리는 다 챙기겠다 하는 것. 아주 사업가의 기질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것을 깨닫고 미국이 대단한 나라고 센 나라고 우리는 뭐 미국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알고 미리 그냥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감정을 안 건드리면서 이렇게 미국의 보조를 맞춰가지고 했으면 이번 정상회담은 얼마나 부드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트럼프는 어차피 미국에 해줄 건 다 해주잖아요. 다 해줘. 더 해줘야 돼요.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주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입장이면 그냥 미국 보조를 맞춰줬으면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문 대통령은 뭐 내 친구라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좋아하고 꼭 일본의 아베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을 텐데 해줄 거 다 해주면서 더 해주면서 밉보여가지고 더 안 해줄 것 더 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 참 이것은 너무나 외교의 기본이 안 돼 있는 행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논평가들이 막 논평하는 걸 보니까 중국의 철강 수입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미리 참 조율을 잘했으면 저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안 했을 텐데 참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다루는 걸 보십시오. 이 미국 대통령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기인데 문 대통령과의 만찬 4시간 전에 중국의 은행을 제재하기로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은행을 제재하고 미국과의 모든 거래를 딱 끊으면 은행 환전 업무가 딱 마비되어 버린대. 달러로 다 결제하니까. 환전 업무가 마비되면 이제 은행으로서의 기능이 확 줄어들어 버리죠.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제2위의 국력을 가진 중국의 은행을 그냥 사정없이 쳐버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중국을 경제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보고 우리가 북한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대로 할 때 절대 개입하지 마, 꼼짝도 하지 마 이것도 있지만 더 직접적인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고죠. 봤지? 우리는 세계 2위 경제대국, 군사대국 중국도 우리 마음대로 처리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 대통령 함부로 나대지 마. 그런 사인을 보낸 거죠. 아마 이 발표 듣고 문 대통령이 바짝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긴장이 되죠. 뭐 한 칼에 중국은행을 그냥 거래를 못하게 하고 마비를 시켜 놨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칼을 빼들면 어떡하겠나. 이거 정상회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 좌파들이 하기 좋아하는 말, 쫄 수밖에 바짝 쫄게 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니 우리나라 국력의 수십 배가 강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힘을 얕잡아보고 막 반미 바람을 거침없이 하고 반미 정책을 막 거침없이 하다가 미국의 신용평가에서 무디스에게 신용 등급 2단계 떨어질 예정이다가 한 방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그거 무마하느라고 난리치고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서 막 부시 대통령 칭찬을 하고 뭐 친미 발언을 쏟아내고 언제 내가 반미했나는 시비 그저께 막 친미로 돌아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비서실장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애를 먹었지. 아이고 미국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걸 배웠어야 돼요. 그것이 타산지서 온고지신 아닙니까? 배웠어야죠. 근데 그걸 안 배우고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다가 지금 호되게 지금 당한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긴장된 일인가. 속으로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일이죠. 겁나는 일이죠, 겁나는 일. 세계 최인류 강대국 중국의 군사력의 10배나 더 강한 나라, 우리나라 군사력의 수십 배가 강한 나라 대통령이 안 좋게 생각한다.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만난다. 그럼 뭐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하는데 겁 안 나겠습니까? 어지간한 강심장이라면 겁나게 돼 있습니다. 떨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적으로 나타났죠. 어디 나타났습니까? 백악관 가서 방명록에 글을 쓸 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쓰지 않고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써버렸다. 그게 틀릴 글자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한미국이라고 씁니까?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오는데 대한미국으로 썼으면 신문에 다 보도 되고 얼마나 긴장했으면은 대한민국을 대한미국이라고 썼겠어요? 문 대통령이 저 방글라데시 대통령 만나러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힘없는 나라 대통령이 편안하게 만나니까 절대 그렇게 글을 잘못 쓸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을 자꾸 이렇게 지켜 세운다고 그럴까요? 미국을 자꾸 높이 평가하면 친미주의자니 어쩌니 그럼 우리는 친미주의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 친미주의자가 돼야 돼요. 대통령부터 온 국민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미주의자가 안 되면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요? 중국과 동맹을 맺을 겁니까? 일본과 동맹 맺을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는데 저 영국이 우리나라 동맹 맺으면 우리나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못 지켜줍니다. 최소한 중국과는 동맹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과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우리를 깔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런 수천 년 동안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훨씬 미국보다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들이 이제 중국 주석과 회담하러 갈 때 엘리베이터 들어가는데 우리 비서도 못 들어가게 막 한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딱 무시해버리고 대통령만 들어오라고. 경호원도 못 들어오고요. 그거 완전 무시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만일 친미하는 것보다 친일을 하거나 아니면 친중을 하거나 둘 중 안에 하나 하는 것이 더 훨씬 우리 안보의 유익이고 경제의 이익이다. 그러면 친미할 필요 없죠. 당장 친중하고 친일을 해야죠. 아무리 우리가 일본과 싸웠어도 친일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안보가 안전하고 우리 경제적인 이익이다. 그러면 당장 친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는 길이니까.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기본 상식이죠. 만약 미국이 몰락을 해버린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 패권국이 된다. 그럼 당장 일본하고 손잡아야죠.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죠. 당장 그래야죠. 그게 우리 사는 길이니까. 미국이 몰락하고 중국이 패권국이면 당장 중국하고 손잡아야죠.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독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니까.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지날 겁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럼 당연히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상책이죠. 이것을 이제 일본 총리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됐죠. 중국이 2위로 되고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도 그렇게 친미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런 원수나라인데도 그렇게 친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오늘날 경제적으로 튼튼하고 안보 튼튼하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일본보다 훨씬 약하면서도 세상 말로 뭐 개뿔도 없으면서도 그냥 똥폼만 잡는 거 똥폼만 친미하면 뭐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저 북한이 똥폼만 잡다가 저렇게 미국에게 밑보여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 죽어버릴 정도가 됐잖아요. 북한은 그래도 뭐 핵이나 미사일이나 만들어 놓고 저렇게 똥폼을 잡았지. 우리는 그것도 못 만들고 지금 똥폼 잡아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역대 대통령들 이래 보면은 참 좀 이렇게 얼치기 친미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꾸 친미하다가 은근히 막 반미로 자꾸 돌아서고 이렇게 하다가 그 또 반미 돌았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면 또 못 견디고 또 친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도 친미가 됐지만 또 와가지고 또 뭐 반미 어쩌고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또 미국이 또 더 우리를 압박하고 더 힘들고 바라기는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의 힘을 알았으니까 일본 총리처럼 아베처럼 그죠 자기 분수를 알고 적극적인 친미를 하면 우리는 안보 걱정 없고 경제 걱정 없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부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문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제법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말을 했네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경고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비핵화. 국가 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 대한민국 역시 한미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기술 협력 활성화를 기대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방위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오겠다 그 말이거든요.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와야 방위 능력이 강화되지 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 핵심 내용.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헌화하고 한국전 발발 67주년을 기렸다.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가 온다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이제 그동안 FTA로 우리가 좀 이익을 봤지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대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강대국이 손해보고 우리가 약속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려울 때는 뭐 봐줄 수 있어요. 원조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게 손해보게 하면 미국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오를 하고 어차피 미국과 비슷하게 남길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 요구하니까 한국으로서는 아이고 참 세게 나오네, 싸늘하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싸늘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까불면 국물도 없다. 그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까불면 우리에게 까불면, 미국에게 까불면 국물도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을 보면 애들 말로 하면 너무 까불었거든요. 미국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이 행동을 하고 사드 배치 지연을 시키고 뭐 법을 어겼다는 것이 뭐 미국 측에서 어긴 것처럼 오해될 정도로 막 말을 하거든요. 미국이 당장 우리는 법절 제대로 했다고 막 발표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시위대가 막 미군 출입 차량을 검문을 해야 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또 사드 배치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면서까지 시위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항의를 막 하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북한에 대한, 북한 핵무기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은 핵포기, 미사일 북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의 철강을 수입하지 말라고. 중국 철강이 싸니까 중국이 덤핑 수출한다고 보거든요. 가격을 막 자기 마음대로 깎아가지고 다른 나라 철강 못 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덤핑이라고 그러죠. 이런 수출을 허용하지 말라는 건 중국 철강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응? 말라는 얘기잖아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하죠. 아주 큰 타격을 입은 거죠. 큰 타격을.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대접은 융숭하게 받았습니다. 만찬장까지는 좋았습니다. 만찬장까지는. 뭐 기자들 논평하는 거 보니까 만찬장까지는 100점이다. 100점. 아주 화기애애하고 높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도 몇 번씩 하고 아주 격이 없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줬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호의는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회담에 들어가서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싸늘하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은 싸늘했다. 이렇게 평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문 내용이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싸늘한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살만해졌지 않냐. 그러니 앞으로 미국이 한 개 주면 한국도 우리 미국에게 한 개 주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미국이 계속 손해만 보고 무역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겠다. 이제 장진호 전투기념비 가서 헌화한 것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이 전쟁 포화에서 맺어진 지 60년이 지났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동맹은 평화 안보의 초석이다.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의 평화 안보의 초석이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을 했고, 우리 한미동맹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의 평화를,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정권을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정권. 그랬고요.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확실하고도 굉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자국 국민들이나 이웃 국가들의 안정과 안보를 존중하지 않고 있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다. 뭐 자기 형도 막 죽이고 고문부도 막 죽이니까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고 막 확실하죠.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입증되어 왔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를 했다. 굶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는 얼마 전에 그 북한 정권이 미국의 훌륭한 오토 원비어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목도했다. 원비어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북한과의 이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오바마 정부 때까지 전략적 인내를 했는데 그 실패했다 그랬고요. 수년 동안 있었지만 실패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인내는 끝났다. 전략적 인내 끝났다. 이제는 행동밖에 없다 이거죠. 행동밖에. 미국은 지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 영내 모든 강대국들과 책임있는 국가들에게 북한의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북한 정부한테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좀 더 빨리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혹은 촉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좀 더 빨리 북한이 좀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촉구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좀 더 빨리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미국은 미국이라는 자국을 늘 항상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다. 이러한 공약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항상 협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한국을 방어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미국이 너무 많이 부담하니까 한국이 좀 더 내야 된다고 이렇게 돈 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공정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한미 무역협정 FTA죠. 한미 FTA 이것은 2011년에 체결됐다. 하지만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0억 불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미 무역 협정 FTA가 체결된 후에 미국이 110억 불 이상 무역 적자 봤으니까 미국이 너무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좀 더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FTA 협상 다시 하는 거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시 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하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나는 한국